새벽 5시가 되기 전 삼성동에 있는 대한항공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오늘 떠나는 샌프란시스코 항공 티켓의 좌석을 발권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머니의 도움으로 일찍 온 덕분에 좋은 좌석으로 발권할 수 있었습니다. 발권을 하고 나오자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심지어 자리에 있어서도 조금 유리한 입지에 서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자세를 일상의 매 순간마다 적용하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공항버스를 기다리면서 커피를 한잔 했습니다. 공항 가는 길은 언제나 설렙니다. 심지어 짐을 붙이고 비행기에 타기 전에 먹는 밥도 설렙니다. 혼자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이라 설레서인지 긴장돼서인지 간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약간 서늘했던 날이라 따뜻한 국물이 먹고 싶어서 인천공항 제2터미널 쌀국수집을 검색해서 들어갔습니다. 사실 쌀국수집은 하나밖에 없어서 저한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전 쌀국수 하나랑 밥을 시켜서 국물과 밥 모두를 먹었습니다. 해외여행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면세점 쇼핑이죠. 저도 몇 가지 필요한 게 있어서 구매한 게 있는데 나중에 여행 구매템들을 한꺼번에 공개할게요. 요즘엔 인천공항에선 때마다 이런 행사도 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이 보면 신기해하겠죠? 이제 비행기를 타야 할 시간, 드디어 샌프란시스코 여행의 시작입니다. 첫 기내식은 소고기 파스타를 선택해서 먹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비빔밥은 안 좋아해서 고기나 면 종류를 선택하는 편인데 이건 맛있었습니다. 특히 전 대한항공 오렌지 주스도 좋아해서 이날도 오렌지 주스와 함께 먹었는데요. 원래 땅콩도 참 좋아했는데 이제는 서빙하지 않는다니 아쉽습니다. 사실 영화가 별로 볼만한 게 없어서 메리 포핀스를 선택하긴 했는데 보다가 비행기 소리 때문에 잘 안 들리고 컨디션도 좀 안 좋아서 중간에 보다 말았습니다. 샌프란까지의 비행은 승무원들까지 착석해야 할 정도로 몇 번이고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무사히 샌프란시스코 공항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 10시쯤 도착했는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인천공항과는 다른 허름함과 영어 간판이 미국이라는 것을 실감케 했습니다. 저는 택시를 이용해서 숙소까지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운전사는 터번까지 쓰는 인도 계통의 분이신 것 같았습니다. 우선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분도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5월까지만 해도 날이 춥고 비가 많이 온다고 했는데 다행히도 오늘은 날씨 요정이 도와주셨네요. 전 오렌지 호스텔을 첫 숙소로 잡았는데 위치가 좋아서 1인실을 노리는 분들이라면 일찍 예약하는 걸 추천드려요. 샌프란시스코의 명물 케이블카입니다. 사실 샌프란도 다시 오게 된 이유가 안개 속에서 탔던 케이블카의 낭만적인 기억 때문이기도 합니다. 전 미국 여행 카페에서 만나기로 한 분과 3시에 약속이 있어서 그 전에 점심을 혼자 먹기 위해서 유니온 스퀘어 메이시스의 7층에 있는 치즈케이크 팩토리에 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치즈케이크 팩토리인데 여긴 케이크뿐만 아니라 음식도 꽤 맛있는 편에 속합니다. 전 야외 테이블에 앉아 첫 끼로 페페로니 피자를 시켰는데요. 역시 미국답게 맛이 좀 짰지만 전 짠 음식을 좋아합니다. 미국은 팀 문화 때문인지 이곳도 매우 친절하고 많이 배려받았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여행 첫날에 날씨도 좋고 탁 트인 유니온 스퀘어를 바라보며 먹는 페페로니 피자는 최고입니다. 무엇보다 날씨의 영향도 큰데요. 페페로니 피자는 사실 양이 많아서 다 먹지는 못했습니다. 여긴 레스토랑이기도 하지만 뷰가 좋으니 샌프란을 방문하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날씨가 좋을 때 야외에서 맛있는 음식을 드셔보세요. 전 이제 동행분을 만나러 메이시스를 내려가서 유니온 스퀘어로 갔습니다. 백화점도 벌써 초여름이네요. 저희가 유니온 스퀘어에서 만나서 처음으로 간 곳은 바로 알라모 스퀘어입니다.
식스 시스터즈라고도 불리며 샌프란시스코 시에 의해서 보존되고 있는 영화에도 많이 등장한 이곳입니다. 바람이 엄청 불고 추웠는데요. 그래도 샌프란시스코다운 아기자기한 볼거리에 이미 기분은 매우 좋았습니다. 또 같이 다니는 동행과의 합도 매우 중요한데 이날 같이 다녔던 동행은 성격도 좋고 잘 맞아서 시작이 참 좋았습니다. 이 동생은 회사에서 온 거라서 오늘 잠깐, 내일 잠깐만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행선지는 롬바르드 스트리트. 세계에서 가장 구불구불한 길입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꽃들이 만개해 있어서 정말 예뻤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할머니와 오픈카를 타고 기분을 내고 있죠. 저흰 롬바르드에서 유니온 스퀘어까지 걸어갔는데 첫날이어서 여기저기 구경하고 사진 찍는 것은 좋았지만 좀 먼 거리여서 웬만하면 케이블카 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동생은 실리콘밸리에 숙소가 있어서 해가 지기 전에 먼저 가고 저는 어디서 저녁을 먹을지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이가 좀 들었는지 아까 점심에 피자를 먹었다고 밥류가 먹고 싶었습니다. 첫날 저녁으로 추천을 받아 타이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저녁 영상을 찍었다고 생각했는데 영상이 안 찍혀서 바로 둘째 날로 넘어갑니다. 둘째 날 아침엔 일어나자마자 스타벅스에 가서 아침을 먹으려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국보다 줄이 더 길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맞은편에 보이는 선플라워 카페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전 한국에서는 아침을 잘 안 먹는데 여행하면서는 이상하게도 항상 잘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비프 샌드위치에 카푸치노를 시켰는데 맛은 꽤 괜찮았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는 인포메이션 센터로 향했습니다. 우선 지하철 바트 이외에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뮤니패스를 사기 위해서였는데요. 전 뮤니패스 7일권 구매 외에도 샌프란시스코 지도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페리빌딩으로 향하는 F노선 버스를 어디서 타는지 알려주셔서 그 길을 찾아갔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이렇게 골목을 돌면 또 새로운 풍경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끼려면 걸어다니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느껴지는 분위기와 공기, 골목길마다 저마다의 매력을 지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버스는 트램이라고 해서 전기를 이용해서 다닙니다. 이 트램으로 네모반 듯한 샌프란시스코 모두가 이어져 있습니다. 전 페리빌딩에 도착했지만 시간이 남아서 피셔맨스 워프 쪽으로 가서 바다사자부터 보고 가려고 합니다. 하늘은 파랗고 평일이어서 그런지 관광객들도 그다지 많지 않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사실 피셔맨스 워프는 상업화된 지역이라 추천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레스토랑 팁이 30%부터 시작되는 곳도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뭔가 들르지 않으면 섭섭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 유명한 인앤아웃 버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워낙 미국 서부에서 유명한 버거라 빨리 먹고 싶었지만 어제 만났던 동생과 점심 약속이 있어서 참아봅니다. 여기는 기라델리 공장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많이 사가는 기념품이 바로 기라델리 초콜릿인데요. 그 명성답게 건물도 크고 그 안에는 초코 아이스크림을 즉석에서 주문해서 먹을 수도 있고 또한 많은 초콜릿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는데 가격은 조금 비싼 편입니다. 저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라델리 공장 밖은 평화로운 바닷가입니다. 저는 넓은 바다를 보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데 이게 여행의 묘미인지도 모릅니다. 피어 31에 가면 바다사자들이 일광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어 31에 다가갈수록 울음소리가 들리시죠? (12시) 제가 어제 만난 동생과 만날 시간입니다. 험프리 아이스크림을 디저트로 먹었는데 엄청 진해서 농도가 한국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여기 반대편에는 역시 샌프란시스코의 명물 블루보틀이 있습니다. 이날 페리빌딩 앞에 김밥도 파는 마켓이 열려서 여기서 밥을 사서 바다를 보면서 먹으려고 했는데 줄이 길었습니다. 알겠어. 그냥. 동생과 헤어지고 전 28번 버스를 타고 금문교로 향했습니다. 사실 금문교가 뚜렷하게 보이는 날이 많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안개가 많이 끼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바람도 엄청 불었는데 구름 한 점 없어서 이날은 금문교가 매우 잘 보였습니다. 사실 저는 20년쯤 전에 어렸을 때 가족여행으로 샌프란시스코에 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 어린 나이였음에도 금문교가 너무 기억에 남아서 꼭 다시 와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버킷리스트로 정해뒀던 다음번엔 금문교 걸어서 건너기를 이뤄서 행복했습니다. 금문교는 샌프란시스코와 소살리토를 잇고 있는데요. 햇빛은 따가웠지만 바람이 많이 불어서 걷기가 좋았습니다. 금문교를 건너다 보니 이렇게 설립 역사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도 컴퓨터가 없던 그 당시에 이렇게 줄로만 다리를 연결한 것이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정말 상징적이죠? 저녁은 베트남 닭고기 라이스를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셋째 날은 혼자 다니는 날인데 아침부터 부지런히 다시 유니온 스퀘어로 향했습니다. 바로 샌프란시스코 최고의 명물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서였습니다. 평일 아침이어서 그런지 가자마자 바로 탈 수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건 운전사 아저씨가 정말 친절하셨는데 운 좋게도 가장 좋은 자리인 운전석 바로 옆자리에 서서 구경하면서 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오케이. 전 누군가가 시간이 없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딱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면 케이블카 타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낭만적이고 샌프란시스코를 가장 잘 둘러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전 유명한 브런치집인 마마스에 가기 위해서 롬바르드 스트리트에서 내렸습니다. 아침 10시 전에 갔기 때문에 다행히도 10분 정도만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제가 시킨 팬케이크 맛은 그냥 그랬는데 사실 여긴 에그 베네딕트가 맛있다고 합니다. 마마스에서 브런치를 먹고 워싱턴 스퀘어 바로 앞에 있는 세인트 피터 앤 폴 성당에 들렀습니다. 여기가 바로 마릴린 먼로가 결혼했다는 성당인데요. 저도 천주교인지라 잠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곳에서는 절로 기도가 나오게 될 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성당입니다.
저는 이번에는 팰리스 오브 아트로 가려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곳은 금문교와 가까워서 어제 들렀다면 좋았겠지만 어제 늦어진 관계로 못 들렀던 것이 참 아쉬웠습니다. 어제 멀리서 보기에도 멋졌던 곳이라 오늘 가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혼자 여행을 다닐 때 철칙이 밤에는 웬만하면 혼자 다니지 말자인데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는 숙소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먼 타국에서는 저를 책임질 사람이 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엑스포 예술품 전시를 위해서 1915년에 건축되었다가 정말 아름다워서 그대로 두었다고 합니다. 정말 여기에 들어오니까 딴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케이블카의 종점지는 피셔맨스 워프인데요. 전 여기서 다시 유니온 스퀘어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Hi. Oh, hi again. Is this going to Union Square again? Yes. Oh, okay. 오늘은 운수 좋은 날인가 봅니다. 올 때도 운전사 아저씨 바로 옆자리에서 서서 올 수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샌프란시스코 여행하기 좋은 때는 바로 지금 6월 초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녁 먹기 전에 잠시 메이시스에 들어가서 드레스를 좀 입어봤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에어팟을 사려고 유니온 스퀘어에 있는 애플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2층 매장으로 되어 있고 직원들도 매우 친절했는데요. 저는 제 동생 거 하나, 제 거 하나 이렇게 샀습니다. 그래도 비싸더라고요.